블레미에스는 유럽인의 기이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머리 없는 종족으로 그 모습은 중국의 산해경에 나오는 머리 없는 괴물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가슴에 눈이 달렸다는 뜻의 스테르노살모이와 머리가 없다는 뜻의 아케파로스로도 불린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이 종족은 리비아 서쪽 지방에 살며 눈이 가슴에 붙어 있다.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는 크테시아스가 남긴 기록이 인용되어 있는데 홍해 해안과 트로글로디테 거주지, 즉 굴속에 사는 사람들 서쪽에 목 없고 눈이 어깨에 달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중세에 이르러 머리 없는 사람에 관한 전설은 널리 퍼져나간다. 파라스마네가 로마의 제14대 황제 아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들에 관한 전설이 적혀 있는데 이 편지는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편지에는 에티오피아 브리손 강의 작은 섬에 머리 없는 종족이 사는데 이 종족은 금색 피부의 키는 대략 3.6m이며 몸 크기는 2.1m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알렉산더 전기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길에 머리 없는 종족을 만났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들은 1.8m 정도 되는 키에 피부는 금색이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온다. 알렉산더 전기의 또 다른 판본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머리 없는 사람 30명을 사로잡았다고 나온다. 중세 후기 머리 없는 종족에 대한 전설은 유럽인의 세계관이 변하면서 아시아로 그 무대가 옮겨진다. 맨더빌 여행기에는 머리 없는 종족이 인도와 미얀마 사이의 던데아라는 섬에 살고 있으며 매우 흉측한 토착민이라고 나와 있다. 머리가 없으며 눈은 어깨에 달렸고 가슴 중앙에 있는 입은 말편자처럼 생겼다. 이들은 주변에서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파렴치하고 저주받은 종족이라고 한다.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인들의 머리 없는 종족에 대한 상상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한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 경은 가이아나에 관한 탐험 보고서에서 머리 없는 종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 종족을 이와이파노마라고 부르면서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눈이 어깨에 붙어 있고 입은 가슴에 달렸으며 어깨 뒤쪽으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블레미에스의 모델이 된 종족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들은 주로 베자족으로 구성된 유목민 부족으로 고대 누비아 일대에서 활동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스트라본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메로의 동쪽 사막에 주로 거주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이었다. 하지만 이집트 지역을 여러 차례 침략했고 로마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누비아 신화의 태양신 만둘리스와 전쟁의 신 아누르, 이시스를 숭배했다. 이렇게 머리 없는 종족이 세상에 전해진 데는 걸출한 역사학자이자 박물학자인 헤로도토스의 공이 가장 크다. 안드로파기는 고대 그리스어로 사람을 먹는 자를 의미한다. 그들은 스키타이 북쪽에 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종족으로 드네프르 강과 동강, 상류 지역의 숲속에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종족에 관한 최초 기록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데 스키타이인의 임금 부족 중 하나로 유목을 하며 살아간다. 스키타이인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지만 풍습이나 습관은 어떤 부족보다 야만적이다. 그들 사회에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어떤 도덕적 규칙이나 법도 따르지 않는다. 언어를 가진 것으로 보면 문명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문명인과 달리 사람까지 먹잇감으로 삼는다.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도 안드로파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묘사가 훨씬 구체적이다. 이 종족은 인간의 두개골로 물을 마시며 인간의 두피를 벗겨 마치 냅킨처럼 가슴 앞쪽에 걸고 다닌다.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현존하는 사건 연대기라는 제목의 역사책에서 안드로파기의 식인 특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유럽 동북부의 광활한 지역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주로 인육을 먹고 살아간다. 다른 부족은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터를 잡고 산다. 그 결과 유럽 동북부에서 중국 서북부에 이르는 드넓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게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문헌들에 기록된 이상한 종족들이 서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세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오셀로에서 머리 없는 종족과 식인종 안드로파기를 하나로 합쳐놓았다. 이들은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머리가 없고 어깨 아래 이목구비가 달린 모습으로 등장한다. 현대 학자들은 안드로파기라는 명칭이 고대 이란의 북방어를 고대 그리스어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 혹은 이 단어가 사람을 먹는 자를 의미하는 스키타이어라는 설도 있다. 이후 모르드바 또는 모르드빈으로 변하는데 러시아의 중부 유럽권의 모르드바 공화국을 말한다. 현대에 오면 식인종을 카니발이라 부른다. 이 명칭은 대항해 시대 스페인이 서인도양 군도에 도달했을 때 카니발이라고 경멸하여 부른 호칭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안드로파기에 대한 상상과 발견된 장소 역시 유럽 변두리에서
남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미지의 땅으로 옮겨간다. 피지, 아마존 강유역, 콩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도 서로 잡아먹는 풍습이 상당 기간 존재했으며 과거 피지는 식인섬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부족들에게 식인은 일종의 문화적 행위이지 생리적 필요나 유전과는 관계가 없다. 이들은 어떤 사람을 먹으면 그의 특정 기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족민이 죽으면 그를 먹음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이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했고 적을 먹어 상대와 싸워 이겼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결과 안드로파기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카니발로 점차 대체된다. 파노티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다.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는 그들이 스키타이의 아말키안 바다 어떤 섬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다. 아말키아는 그 지역 말로 얼다라는 의미이며 킴브리족은 사해라는 뜻의 모리마루사로 부르기도 했다. 플리니우스는 박물지에 이 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가 이후 온통 귀에 정신을 모으는 섬이라고 불렀다. 파노티 종족에게는 몸 전체를 덮는 큰 귀가 있다. 밤에는 귀의 주름 속에서 잘 수 있고 담요난 이불을 대신하여 덮으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낮에는 옷 대신 귀를 감고 돌아다니는데 수줍음이 많아 사람을 만나면 귀로 날아서 도망친다. 판데라는 또 다른 큰 귀 종족은 귀가 팔꿈치까지밖에 안 온다. 반면 이들에게는 8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으며 아래턱에 예쁜 이빨이 자라있다. 이 종족은 인도 산골짜기의 갈대숲에 거주하는데 대략 3만 명 정도 된다. 대략 200살까지 사는데 태어났을 때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흰색이다. 남성은 30살이 되면 온몸에 털이 자라면서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60세가 넘으면 모든 털이 검은색으로 바뀐다. 싸움을 좋아하는 종족으로 궁수와 창기병 5,000명을 조직해 인도 왕국 군인들의 원정길에 참가하기도 했다.